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다 라는 진술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그 경찰 첫 조사 정말 중요한데 그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사건이 길게 어렵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안 좋은 결과를 받는 사람도 보게 되고요. 반대로 처음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대응을 잘해서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의뢰인도 보게 됩니다. 이 경찰 조사, 형사사건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경찰 조사 실패 없이 진술하는 방법, 핵심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쌓은 노하우를 압축해서 담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건 결과가 달라질 거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항상 그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판단이 옳지는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 따라서 고집이 너무 세고 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수사기관의 부당한 판단을 뒤집는 일에 자신 있고 보람을 느끼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잘 진술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무혐의로 무죄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겠다. 아니면 이거 혐의를 내가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반성해서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가겠다. 그 2가지 방향 중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입장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성공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은 입장을 어떻게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가 있느냐.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경찰 초기 단계에 내가 한번 정한 입장은 일관성을 위해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형사재판까지 밀고 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입장을 잘못 정해가지고 중간에 입장을 바꾼다면 혹은 형사재판까지 가서야 내가 처음에 입장을 잘못 정했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형사사건 잘 마무리 지을 수가 없겠죠. 물론 변호사를 잘 만나면 엉킨 사건을 바로 잡고 수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뒤늦게 그렇게 수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입장을 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입장을 정하는 것은 혼자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판례나 법률은 AI나 검색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내가 찾은 그 법리와 판례가 내 사건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것인지 내가 사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건을 판단받고 내 입장,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혐의를 부인하고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올바른 판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수사관이 묻는 말을 잘 듣고 그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에 제가 변호사로서 같이 동행해서 입회를 하다 보면 수사관이 묻지도 않은 말까지 막 이렇게 중언부언 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찰 수사관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수사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판단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앞에 피의자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짜증나겠지요. 수사관의 그 감정을 열받게 하거나 짜증나게 해서 우리한테 도움될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수사관이 묻지도 않은 말을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그 내용이 내 사건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서 형사 기록으로 남는데 그걸 경찰도 보고 검찰의 검사도 보고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판사도 내가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한다면 내 형사사건
제대로 쉽게 풀리지가 않겠죠. 따라서 경찰 진술 시에는 여러분께서 수사관의 질문을 잘 듣고 꼭 묻는 말에만 핵심적으로 사전에 준비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외국인도 아니고 묻는 거 한국말 묻는 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그 묻는 말에만 준비된 대로 답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예상된 질문 리스트를 뽑아와서 여러분을 앉혀놓고 실제 시뮬레이션 연습을 해볼 텐데, 그때 준비를 잘 하신다면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필요한 내용만, 준비된 답변만 진술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이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친절하게 유도신문을 하더라도 그 유도신문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조서에 남는 것은 그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 답변 내용, 수사관의 질문 내용, 그 텍스트가 남는 건데요. 우리가 수사관의 친절한 분위기에, 친절한 질문에, 유도신문에 넘어갔을 때 경찰 조사 분위기는 좋았지만 내 사건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 단계에서도 내가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형사 기록에 남아서 형사 재판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친절한 말투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홍길동 씨,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런 뉘앙스의 질문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실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게 잘못된 유도신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혼자서 이제 경찰 진술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거나 유도신문에 대해서 강박을 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수사관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다. 라는 진술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짧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내가 무혐의로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입장을 전할 것인지 명확하게 사전에 사안을 판단하고 입장을 정해서 그 입장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 수사관이 묻는 말에만 짧고 핵심적으로 대답을 해라. 그 외에 필요 없는 말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라. 경찰 수사관이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러분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억울함을 들어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성공적으로 경찰 진술을 마무리하시고 사건도 빨리 쉽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